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자, 16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게 결승전 가나요? 난 16일 날 끝나버릴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우 높은 거 아닌가요? 매우? 왜냐하면은 안 원장이 지금 이제 출마 선언 임박한 소식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안철수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후보 빨리 이거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 심리가 좀 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남은 게 지금 이제 경기하고 서울인데, 서울은 아마 이제 문재인이 워낙 이제 뭐 앞설 거로 예상됐고, 이제 경기가 그래도 좀 손학규 이제 지사 지냈으니까 그래도 좀 근접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지층 입장에서도 빨리 후보 정해서 이제 안철수하고 경쟁도 좀 제대로 붙고 우리만 그냥 시간 더 끌면 안 되지 않냐. 좀 나는 이게 발동을 해가지고 좀 문재인한테 표가 좀 더 가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은 이제 50.8%인데 뭐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16일 날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이 대충 광주 이후부터 일반 여론조사는 문 사장님이 60% 이상이 돼요. 보면은 일반 여론조사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뭐 50%가 안 되게 나온 지역도 많이 있었잖아요. 몇 군데.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보면은 손학규, 김두관 지지자들이 평균적인 여론보다 더 많이 나왔다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 꺾이면서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 평균만 투표를 하고, 그래서 점점 일반 여론조사에 가까운 실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점점. 일반 여론조사의 기준으로 보자면 경기나 서울이나 다 문 사장님 50%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결정되기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으로서는. 뭔가 특별한. 중반전 들어갈 때 전북, 그 다음에 광주, 부산 거치면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미 경선 너머의 시선이 가 있다. 그죠. 여기에서 뭔가를 뭐 복잡하게 만들고 게임이 해서 끝났다. 그래서 근데 난 이제 이번에 경선 막 논란 좀 벌어지고 그랬을 때 자꾸 이제 이 모바일 뭐 당심 왜곡이다. 또 모바일 투표가 문제다. 특히 이제 손이나 이제 김 쪽에서 그 얘기한 거, 난 좀 너무 좀 이제 지나치게 나가버렸다고 이제 좀 생각이 이제 들어요. 나는 왜냐하면은 애당초 모바일 투표 도입한 게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보다는 민심을 우선하자. 그래서 여론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후보를 정하자.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도입하고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렇게 보면 난 결과 저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은. 문재인이 저렇게 훨씬 앞서는 게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모바일 투표, 물론 이제 모바일 투표가 기술적으로 미비한 게 있는 건 분명하고, 위험성은 포함될 게 여러 가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모바일 투표 자체가 뭐 마치 뭐 좀 부정한, 불공정 경선의 어떤 방식인 것처럼, 또는 정체 모를 모바일 신당. 그리고 뭐 당심 왜곡이 마치 민심보다 당심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선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난 그게 비판의 그 초점이 좀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요새 막 채널 이렇게 돌려보면은 요새 뭐 평론가들 많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뭐 방송마다 그냥 선거 얘기 이제 하는데 뭐 같은 업계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런데 이게 보면은 계속 하루 종일 그 얘기예요. 그냥 모바일 투표가 왜곡을 시키고 그리고 동원 선거가 돼 있고 결선 투표 가면은 모바일 투표 이거 없애버려야 되고 하루 종일 그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뭔가 그건 손학규 후보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경선이 이게 아주 불공정 경선이 되고 있구나. 이거 아주 몹쓸 경선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보수에서 이제 그렇게 작전을 걸었죠. 박사님 얘기에 두 가지를 추가를 하면
그 당심과 민심이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신문이 그 신문들이에요. CJD. 근데 뭘 얘네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는 가끔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초반에는 근데 당심이 대의원심은 아니잖아요. 당심은 당원들의 그렇죠. 마음이죠. 나중에 최종 결과까지 공개가 되면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과 그 민주당 당원들의 일반 당원들의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의원들은 다를 수 있죠. 대의원들은 오래 당 생활을 해서 인적 네트워크로 강하게 결속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국회의원 때문에 누구랑 친하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결코 다르지 않을 거다. 막판 가서도. 또 하나는 모바일 문제인데 지금 모바일 문제 손학규 후보가 가장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제 이 별명이 요새 도로 손학규 선생이 돼버렸는데 200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7년도에서 자기가 모바일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손학규 후보란 말이에요. 그때 정동영 후보를 상대로 그렇게 모바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모바일 투표 도입된 것도 손학규 대표 때 된 거죠? 그렇죠. 2007년에 처음 도입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손학규 캠프의 정세 판단력이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무리 예각을 세워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보수 쪽에서 프레임은 통진당 사태를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 프레임을 그대로 씌우려고 문제가 많고 부정선거고 내부 분란이 크고 그래서 그 프레임을 무작정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모바일에 큰 문제 없어요. 자세히 들어봐도. 그런데 이 손학규 캠프 쪽에서 그런 소리를 주로 하는 쪽이 조중동이고 그것에 의도가 있다는 걸 간파 못한다면 바보인 거고 그쵸? 간파하고도 그랬다면 그것도 바보인 거예요. 어쨌든 바보네요. 네. 어느 쪽이 더 큰 바보인가만 남았을 뿐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손학규 그 캠프의 가장 좋은 선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시점쯤에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쯤 지난 시점쯤에 재빨리 전환했어야 돼요.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60% 정도 된다. 이 민주당 투표 경향을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다음 차례에 중요한 정치적,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불쏘시개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란 말이죠. 제가 1년 전에 쓴 닥치고 정치에 나와 있어요. 손학규의 역할은 불쏘시개인데 자기가 불쏘시개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이 갈릴 것이다. 근데 아직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빚을 안겼어야 돼요. 미안하게.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순간에 좋건 싫건 간에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스탠스를 어느 정도 확 털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미안함은 남길 수 있다고요.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저 사람이 이기려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에는 인정하고 대인이구나. 그 사람 그런 기억은 어디다 한 곳에 처박아 놓고 최소한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문재인을 괴롭히는 지금 막 더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꾸 자기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지금 국민들 시선이 아까 얘기처럼 진짜 민주당 그 내부 경선 이거 이후로 사실 넘어간 상태예요. 지금 박근혜 보고 안철수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거의 이제 문재인으로 보고 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도 좀 글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난 이번에 친노 패권주의 얘기 나온 거는 난 또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난 총선, 공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또 친노 쪽이 너무 영향력을 그냥 행사하고 너무 좌지우지했다. 그런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파다했었고, 난 그거는 청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건 진짜 문재인 후보가 후보되면은 진짜 좀 과감하게 좀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선제적으로 근데 미적미적대다가 그냥 또 타이밍 놓쳐가지고 몰려서 하는 식으로 된 건 잘못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청산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금 저 진행 중인 경선 이거가 그냥 자꾸 이제 불공정 경선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냥 그걸 그냥 그렇게 홍보해대고 하는 거. 난 이거는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방식이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놀아놨거나 아니면 이용한 건데 어느 쪽이든 정치인으로서 큰 판단 능력의 결함이죠. 놀아놨던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자학을 한 거예요. 진짜로 자해. 저는 정치인들 지금이라도 좀 전환하면 안 될까요? 너무 늦었어요. 하다못해 16일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그 메시지를 아주 명쾌하게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혼자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 모드에 들어가서 깨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토요일 날 경기 경선이에요. 경기 경선 손학규 후보 쪽에서는 경기도지사 지냈고 경기도는 이제 내 땅이다. 내가 1등할 수 있는 가장 표도 많거든요. 여기서 한번 하면 결선 투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보부터 캠프부터 지지자까지 약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면서 토요일 경선에 안 가려고요. 아니 경기도 사세요? 네? 경기도 사세요? 아니 서울인데요. 근데 우리 안 간다고 그러니까 둥이 기자 말이죠. 제가 취재? 이제 공중파로 출연이 됩니다. 이제는 출연이 끝났다. 공중파에 가서 진지한 프로그램을 한 방에 이렇게 조용한 말로 웃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하산하십시오. 근데 착한 공중파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그리고 16일이라도 참 그리고 나 지금 지도부 이제 사퇴하라는 그 이제 요구 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말도 안 된다고요. 난 그것도 좀 반대해요. 좀 사실 지금 이 와중에 지도부 사퇴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완전히 그냥 다 파행이 돼버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은 지도부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게 가는 거고 선대위 구성되면 선대위 중심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지도부 물론 알아 말라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도부는 그냥 저렇게 놔두고 이제 후보하고 그냥 선대위 중심으로 가버리면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데 그걸 뭐 굳이 그냥 억지로 밀어내가지고 또 한번 그냥 단절을 시키고 난 그건 이제 좀 아니라고 봐요. 지도부 사퇴 문제는 들어갔어요. 수면 아래로. 아니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뭐 지도부가 전당대 언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 친노 패권주의 부분이요. 그게 지도부와도 맞물려 있는 거고 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이미지를 지금 계속 뒤집어 쓰는 상황인 그렇죠. 건데 본인의 공천 준 것도 그거를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극복하고 털어내야 되는 이제 뭐 정말 뭐 더 이상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이제 확정적으로 가는 건데 그럼 포스트 뭐 경선 구도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나는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까지 정치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꼭 한 템포 느린 것 같아요. 뭘 좀 항상 이 리더급이 되려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남들이 예상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뭘 내놓고 치고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 친노 넘어서는 거 말은 했죠. 말은 전에부터 했는데 그걸 위해서 진짜 누가 봐도 야 진짜 과감하구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얘기 나올 정도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적미적 되니까는 결국은 저쪽에서 막 아우성치고 몰려가지고 하는 모양새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후보로는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일주일 한 열흘 이 정도가 문재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시간 안 줘요. 왜냐하면 16일 날 후보 확정되면 안철수 원장이 그 출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게 한 19, 20일 정도 되거든요. 사나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며칠의 기간을 문재인 후보가 진짜 자기의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거를 보여줘가지고 컨벤션 효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지지율을 최대한 올릴 때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준비를 상당히 지금 벌써 조용하게 숨어서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진짜 오늘 회의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한 박자 늦는다는 그 좀 저도 사실 안타까운 건 아니고 좀 이럴 때 이렇게 했었으면 어떤 기자는 안타깝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안타까운 사람이 많더라.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안타까움이 저 멀리 있더라. 어제 그 카메라에 잡힌 게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 김태년 비서실장이 조국 교수한테 문자 내용이 잡혔잖아요. 그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뭐 선대위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을 때 나와서 그게 뉴스화 되면 사실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럴 때 문재인 후보가 선대위 구성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 이해찬 대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한 발 뒤로 비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식의 정도는 누구를 뭐 심하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면에서 좀 내가 상황을 주도한다. 물론 문재인 후보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아직 후보도 아닌데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 성향상은 본인이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관련 발언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친노를 버릴리 재빨리 쳐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양반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자기가 나는 친노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요즘 공작의 관점에서 사안을 모두 바라보기 때문에 만약에 16일 날 1위의 확률이 이렇게 높다면 저는 16일 날 사건 사고가 터진다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배를 뒤집을 수도 없고, 그쵸?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제일 손쉬운 게 유명한 연예인들 스캔들 확 터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날 유명한 연예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스캔들을 터뜨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필이면 16일 날 혹은 17일 날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16, 17일 양일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연예 뉴스를 불을 켜고 쳐다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얘네들 사고방식에 야, 너 덮을 거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자기들이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뉴스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기관들을 이용해서 그 뉴스를 덮어버리는 거,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거, 아니면 이쪽이 명백한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반쯤만 맞는 것처럼 만들기, 반가야기 이런 거 아주 많이 하거든요. 무언가 터질 거라고 봅니다. 연예인 이름을 내가 맞출 수는 없어. 난 총수가 이런 얘기할 때 혹시 총수 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 했잖아요. 입양한다고. 바로. 총수 딸.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 게 나온다면 역공작의 진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김용민 같은 꼴을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용민은 요새 욕은 안 하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네? 세계 공작사에 남을 역공작의 먼지를 그런 사건이 터지면 아시게 될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라. 용민이는 열심히 욕하고 있고요. 각종 다양한 목소리 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욕을 하는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선배가 명언을 남겼죠. 어제 이제 그 새누리당의 홍일표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 어떤 일부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그런 논평을 냈는데 박근혜 후보가 그거 내용을 보더니 인격당 사과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우리랑 저랑 상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변인이 완전 이상하게 됐는데 그걸 보고 김용민 직함을 뭐라 해야 돼? 교수가 돼지라고 해요 그냥. 대변인을 대변으로 만들었다고.
물은 우리가 내려줄게.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넘어가죠. 예. 네. 하여튼 제가 이런 인혁당. 몇 회야? 189회에 짧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뭔가 저희를 향한 공격이 시작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자기들로 쌓은 정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이 들어올 때 이 공작의 기본은 우리 편도 속이는 거거든요. 세계 공작사의 기린함을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다! 막 알고 봤더니. 요건 싹 지나가겠지만은 189회 마련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나라의 자영업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자영업으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골목시장 분투기를 인카운터 출판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박근혜 인혁당 사건은 얘기해버렸네, 대변 얘기하면서. 아니,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이제 그 뭐 인혁당 발언, 뭐 사과했다가 박근혜 후보가 나하고 얘기한 적 없다 해서 다시 밤에 다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한 거는 사과 표현을 이제 뺐더라고요. 위로한다고 했죠. 위로만 하고 그냥 사과는 안 하고 사과는 뺐는데 그게 중요한 건 이번에 일을 거치면서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 이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제 확인이 이제 된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혁당 유가족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찾아뵙겠다. 근데 위로하러. 사과는 네, 오늘 그 얘기 얘기 안 했더라고요. 하고. 근데 뭐 지금 유족들이 어떻게 그걸 동의를 하겠어요, 지금. 오늘 그 아침에 한겨레 신문 네. 꼭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이수병 선생 그때 사형 집행 당했다. 그분 그 이제 부인 되는 분이 그 얘기한 거. 아우 저거 보다가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져 가지고 아침에 그런데 거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박정희가 내 남편을 죽였고 그리고 박근혜가 내 아이들을 죽였다. 다시 한번 또 죽였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얘기 보니까 그때 이제 이수병 씨가 그 사형 집행 바로 이제 선고나고 다음날 당하고 그 이제 시신을 넘겨받았는데 사형당한 상태에서 이 손톱, 발톱 10개잖아요. 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이 거먹게 타 있었고 그러니까 정기 고문으로 이제 당한 거죠. 그리고 발 뒤꿈치 뒤쪽 거기가 이제 눌려져 있어 쏙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사형시킬 건데도 뭐 이미 그 이전부터 그냥 그런 식으로 각종 이제 고문으로 이제 자행을 이제 했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래 가지고 8명이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무고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본인들이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죽은 건데 그런 어떤 살인행위, 그런 이제 살인행위를 놓고서 지금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그 무죄 선고, 재심 무죄 선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2개의 판결이 있지 않았느냐 했던 얘기가. 그건 참, 저는 이게 사과로, 이제 와서는 이제 사과한다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계제를 또 지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과할 뜻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어제 그제 거치면서 사과할 뜻이 없다는 걸 확인시켰고 그러면은 이제 와서는 사과 얘기를 한들 그게 과연 진심인가 진정성이 없는 사과한 걸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말 몇 마디 그냥 사과로 그렇게 지나갈 이 단계를 지나버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돼버렸어요.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제 박근혜 정치는 아버지한테 지내는 제사다. 이게 제 주장인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 중에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고 훌륭한 일을 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콜레트럴 데미지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해도 아버지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거나 이거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무고한 죄인을.
이런 건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 캠프에서도 인혁당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 아버지 연상시키면 연상시킬수록 유리한 부분은 이미 다 지지표로 다 모인 상태예요. 나머지 다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상의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 정도는 무마해야 된다고 했겠죠. 근데 박근혜 그거 요구하지 않는 거지. 그게 이제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양구 원내대표인가요? 참 배들 불렀다. 어? 앞으로 미래 얘기, 현실 얘기해야지 왜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인혁당 사건은 뭐 저 태어나기 전이고 예전 일이죠. 근데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태도, 박근혜 후보의 태도, 새누리당의 태도, 이거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 현재를 보고 지지자들은 그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안이 간단치 않은 게 나는 보수다. 나는 박정희를 좋아한다. 박근혜를 지지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내가 표를 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라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이미 강고하게 뭉쳤다고 하지만 그 지지층의 변방에 있는 쪽이 물음표를 찍기 시작하면 태도가 바뀔 수 있죠. 나 어제 오늘 3명 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있어요. 호감 좀 가졌는데, 네. 이번에 이 얘기하는 거 보고는 정 떨어졌다. 그럼 제가 만난 3명하고 이제 6명이네요. 6표 차이로 이거 되면은 다 좋은데요. 인혁당 사건이 태어나시기 전이라고요? 아니다. 그건 1차 사건이고 74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몇 살이세요? 예리한데? 근데 박근혜 후보가 과거에 인터뷰한 거나 이런 걸 보면 처럼 착각했을 거예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 사안을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것이 5.16하고 4.19를 동급으로 놓고 얘기를 해요. 보면 인터뷰 중에 둘 다 혁명이니까. 네. 5.16이 없었으면 4.19가 어쩔 뻔했냐. 어쩔 뻔하기도 어쩔 뻔해.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하고 시민들이 했던 그 데모, 혁명. 사실 4.19도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14년? 그거하고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15년. 그걸 동급으로 놓고 있더라고요. 동급으로. 나는 어제 박근혜 후보 그 얘기 듣고는 좀 사실 섬찟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인혁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라, 뭐 좀 어떻게 해라. 지금 그 캠프 안에서도 아까 얘기처럼 뭐 다들 그러라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냥 당 대변인이 총대 메고서 그냥, 얘기도 정확히 안 된 거 자기가 그냥, 사과한다고 내질러 버렸겠어요. 그렇게들 당 쪽에서도 아우성인데, 근데 끝까지 꼼짝도 안 했잖아요. 요지부동.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그냥 나하고 얘기한 적 없다. 한마디로 그냥 아주 칼같이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전에 그 불통불통 얘기했던 게 이제 다시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야당도 아니고 정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들 다 뭐라고 그래도 그거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이거. 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만약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정권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 그때 뭐 하는데 반대 의견들 주위에서 한다. 그때 나하고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버리면은 MB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인혁당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계속 대통합 행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봉하마을도 갔었고 광폭. 무슨 광자? 화토광자? 빛광자. 화토광자는 어떤 광자예요? 빛광자죠. 광자는 그거를 거기서는 화토광자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빛광자라고 그러는데 한겨레에서는 화토광자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신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혁당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나서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통합 행보가 사실상 도장 깨기 같은 뭐 이런 거죠. 표현 좋은데?
가서 그냥 도장 실제로 깨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그리고 그 인혁당 그 유가족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동의한다면 뭐 방문하고 싶다. 이것도 이게 이제 공 떠넘기기 화법의 극치인데 안 가도 동의하지 않아서 안 간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서 못 오게 하는데 어떻게 가? 자기 책임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말들은 누가 워딩을 정해줄 거야 아마. 동의해 준다면 찾아뵙고 싶다. 그냥 찾아뵙고 싶다고 하면 돼요. 사실 이제 대선 후보 확정되고 나면 어떤 언론사랑 인터뷰를 가장 먼저 하는지가 좀 관심거리입니다. 이 후보가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그 지난 총선 때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쭉 각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겨레 순서였습니다. 인터뷰어로 김어준 총수를 시키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건너뛰어버렸어? 하자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지면에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와 박근혜 후보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2007년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던 대선 경선 때 동아일보는 박근혜 캠프에 기자를 두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경시했었고, 그때 이제 동아일보는 사실 이명박 후보와 이번 임기 동안에도 그때 계속 그랬어요. 굉장히 밀월을 나누는 건데, 동아일보하고도 박근혜 캠프하고 관계가 멀었죠. 이걸 보면서 뭐 그때 한겨레하고 관계 좋았어요. 한겨레와는 관계가 좀 좋았었죠. BBK 때문에. 그러면은 마무리를 16일 이후에 대한 마무리를 전망을 말해주시면서, 앞으로 끝까지 전망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앞으로 97년 대선 때는 그냥 온갖 버리기 다 벌어지거든요. 정준길 가지고 2, 3일 갔잖아요. 이런 사건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막. 걱정 마십시오. 둥이가 있습니다. 뒤에 호칭이 빠졌다. 둥이 선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 추석 연휴 지나는 기간까지 그때가 한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제 싶어요. 대략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들이 일제히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그때 이제 대충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박근혜는 좀 이제 주춤하고, 한때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그 대신에 이제 야 쪽이 뭐 문재인 컨벤션 효과로 올라가겠죠. 당연히 일정하게 올라가고, 안철수도 등판하면은 아무래도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이 야 쪽에 두 명 합하면은 박근혜 이 지지율보다 훨씬 앞서는, 좀 격차를 벌이는, 아마 거기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예상이 들어요. 저는 뭐 앞으로 워낙 변수가 많을 거기 때문에 딴 건 모르겠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후보, 지금은 예비후보죠,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정치인들은 정치인 특유의 손학규 후보 같은, 예비후보 같은 분들, 혹은 김두관 후보 같은 분들, 정치인으로 훌륭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치인이에요. 사고도 정치적이고 정무적 판단 같은 것도 잘하고. 이 양반들은 그런 판단이 없어요. 정무적이고 정치적 감각이. 그래서 이 시대에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뭐 단일을 하든 뭐 경쟁을 하든 할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안철수 걱정 안 해도 원장은 된다.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선언을 하겠죠. 네, 출마 선언은 하고. 출마 선언을 하면 캠프 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경쟁이 시작되겠죠. 경쟁이 시작되는데, 그 경쟁도 상상하기 쉽지 않으나, 이 양반들이 무슨 막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몇 프로를 하자, 몇 프로를 하자, 이거 가지고 저는 다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늘이 내리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잘 없거든요.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현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부상했다는 것이 우리 각하의 공덕이죠. 하늘이 내리는 기회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여기서부터 진짜 어떻게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둘이 지지고 못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이제 저 문제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문재인 이제 개인 인간 문재인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그건데 이 민주당이 있잖아요. 네.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안철수한테 정말 사심 없이 다 그냥 당신이 하시오. 이럴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1야당이 이렇게 후보를 못 낸다는 거에 대한 상상 이런 걸 하지를 않을 테니까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라는 그 개인의 그거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또 복잡한 과정은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뭐 그래도 또 결국은 이제 후보가 뭐 그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니까는 결국 여기서 뭐 2002년에도 뭐 사방팔방에서 떠들었는데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후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순간 어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순간 이 두 사람이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할래!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욕하고 근데 이 두 사람 몰라도 이제 캠프나 거기는 또 다양한 욕망이 거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일부에서 거론하는 그 안철수 완주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안 하고 혼자서 무소속으로 끝까지 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종종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있어요, 몇 명. 방송 이렇게 돌려보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신데요? 이 처리하는 걸로 하고 누군지 좀. 아까 택시에서 택시에서 오인받았다는 그분도.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 아닌데 또 뭐 좀 있어요. 주로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을 조금 삐딱하게 좀 보는 그런 이제 경향 속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욕심론이죠. 이를테면은 지지율 좀 나오면은 내가 끝까지 해도 되겠다. 단일화는 무슨 단일화냐. 아마 그래서 안철수는 완주를 할 거다. 단일화 안 하고 이런 얘기. 자기가 그런 사람인 분들이 그런 전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삼자 구도면은 그거는 야당은 필패고 안철수가 2인자입니까? 안철수 2인자고 동급으로 생각하는. 이인재 대표는 지금 자기네가 3세력이라고 안철수 원장 들어오라고. 참 놀란 분이에요. 몇 번 만나봤는데.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지지할 수 있다고 지금. 또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정운찬 전 총리도 계속 안철수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누구 있죠? CS 코리아. 또 CS 코리아라고 계속 저희한테 메일 보내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철수, CS. 나 지난주에 어디 그런 거 홍보해 주지 마. 난 지난주에 어디 안철수 토론회를 갔거든요. 그 심포지움. 그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향신문 뭐 후원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거기 갔는데 누가 명함을 줘요. 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며칠 날 거기 국회에서 안철수의 생각 독후감 경진대회를 한대요. 심사위원? 학생들 상대로 그 단체에서 그래서 나도 와서 좀 한 말씀 해달래. 마이크 잡고. 당연히. 근데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독후감 할 때 안철수를 읽는다도 같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며칠 내로 이제 안철수 원장의 실존 인물이 밝혀지겠죠.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대선 요이따 하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이 두 양반이라면 잘 헤쳐나와서 이기지 않겠는가. 참 다행이다. 이런 희귀종들이 하필이면 이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오늘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시장도 만났었죠. 그 소식은 덧붙여서 그냥 전해드립니다. 저 제작진이 지금 자꾸 배틀하라고. 응? 통닭 배틀 좀 하라고 오랜만에. 16일 날 연예인 사건 터진다. 터뜨릴 게 그거밖에 없어. 태풍도 안 오고. 16, 17까지 가세요. 16, 17. 다음 방송에서 다 한번 먹읍시다. 연예인 사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진다. 배틀이 되려면 닭 몇 마리 걸어요 그러면. 자, 터진다 안 터진다? 저는 터진다에 닭 5마리 옵니다.
안 터진다. 예, 닭을 닭 5마리. 좋아요. 오. 닭 5마리. 여기에서. 저는 그 닭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 걸어도 되는 거야? 아니, 안 걸어도 되면 내가 무리할 필요가 없어. 아니, 뭐, 그거하고 나하고 뭐 이해관계가 없는데. 나도 닭 먹는 벌써 거. 거셨잖아요. 나도 닭 먹는 거를.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어요. 난 꼭 하나씩 택해야 되는 줄 알았지. 자, 이제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태풍도 지나갔죠. 성폭력도 너무 많이 써먹었죠. 아니 근데 태풍 가지고는 안 돼. 이 정도는 태풍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어. 뉴스에 대해서 이미. 성폭력 뉴스도 너무 많이 써먹어서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초대형 정말 사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사벨 내.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연예인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딘가 축적됐을 테니까. 그럼 누가 가능할까요, 연예인 중에? 둘 중에 하나겠죠. 톱 탤런트나 어. 아니면 아이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톱 배우 쪽이냐 아이돌 쪽이냐 배틀. 일단 하나 걸었어요. 그럼 제가 만약 이기면 5개를 딴 거예요. 그 다음에 톱 만약에 터졌다 치고, 이제. 터졌다 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만약에 터졌을 경우. 톱 탤런트냐 아이돌이냐 어느 쪽 거시겠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말려드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하면 끝내죠. 안 터진다에 걸었으니까 안 거셔도 되죠. 아니죠. 그래, 5개 논리적으로. 걸었고 터지고 난 다음에 배틀을 다시 연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베껴 먹으려고. 톱 탤런트. 좋아요. 그러면 아이돌 톱 저는. 탤런트. 저는 이건 뭐야, 저도 이번에? 제가 해봤는데 네. 저는 아이돌 쪽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톱 탤런트? 그러면 톱 탤런트. 여기서 이기면은 통당 10마리가 되는 겁니다. 어. 그렇죠? 예? 근데 알바 아니고요. 그럼 통장은 언제 어차피 저도 없어요. 미국 가서 다음 주에는. 통장은 언제 시켜서 언제 먹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가 없는 동안 다음 주에 없어요, 다음 주에? 예, 다음 주, 제가 다다음 미국 주에 강연을 가는데 어. 다음 주 다다음 주 미국 강연입니다. 그래서 두두 나오시고 그때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통닭을 쏘세요. 그러면 저기 BBQ 그 전화를 해도 해가지고 이거 배달되게 해요. 10마리. 아니 10마리. 제가 만약에 사건이 안 터지면 안 터지면. 여기 10마리. 저희 이름 달고 시켜 먹으세요. 어. 아니면 돈을 놓고 가든가 제가. 아니 먹고 출연료를 안 주면 되죠. 그렇지. 제 출연료에서 까세요. 근데 드시면은 통닭 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연속 걸린 겁니다. 터지냐 안 터지냐? 터졌을 경우에 아이돌이냐 탤런트 톱 배우냐. 저는 아이돌에 걸었어요. 내가 내야 되면은 없어도 그냥 우리끼리 먹어요, 그냥. 그렇죠. 네. 우리끼리 먹읍시다. 저한테 돈 주시고요. 다음 주에 유 박사님 섭외는 하는 거예요? 완전 참고를 꼈네. 그럼 되겠다. 내가 내야 될 상황이면은, 저는 그날 스케줄이 있어. 근데 톱 배우 가로상? 가로수.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러다가 진짜 가면 어떡해. 완전. 숨이 쌍말식으로 그냥. 그러네. 톱 탤런트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빨리 끝내자면서요. 이유까지 듣고 끝내야지 이제. 아니, 왠지 그래도 아이돌은 아직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왠지 좀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사고를 내도 낼 것 같아요, 나. 저는 왜 아이돌 쪽이라고 생각했냐면 톱 탤런트도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했네요, 전. 아니 공작적 마인드로 세상을. 그러니까 공작할 때 톱 탤런트냐, 아이돌을 만들 거냐, 톱 탤런트 만들 거냐, 그런 거 이제 그것까지 다 기획을 하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효과가 좋은 걸 찾을 거 아니에요. 효과가 좋은 걸. 요즘은 이 아이돌이 30, 40대 아줌마 삼촌 팬들도 많아요. 이 포털의 뉴스를 보면 아이돌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자, 이쪽 광고하시죠, 광고. 자, 닭 10마리 걸린 상태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7, 80%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 워터락. 착한 가격 19,800원 투자로 수도요금을 절약하십시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방청 신청은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갈 테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방청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면 닭 10마리가 나올 테니까. 최소한 5마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5마리는 나오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제가 지면 5마리를 쏘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은, 189회. 톱 배우냐? 아이돌이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